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교재에 함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열, 결국 이 함수 수열을 가리키는 거죠. 이 함수 수열에 있어서의 소위 점별 수렴 그리고 평등 수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임용 시험을 포함해서 관련된 해석과 관련된 모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어떤 책은 해석 앞부분이 있지 않고 저 뒷부분에 있는 책도 있는데 순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대표는 19에 보니까 함수열의 정의, 함수열, 함수수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요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 실수의 부분집합 D에서 정의된 함수 fn을 우리가 차례로 나열한 그러니까 f1, f2 이런 쭉 나가는 이와 같은 함수로 이루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뭐란다? 요것을 우리는 함수열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fn을 n 대신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이 수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열한 이와 같은 수열을 함수수열, 줄여서 우리는 함수열이라고 불러준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함수열의 정의는 이렇고, 함수열에서 또 우리가 기본적인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수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점별 수렴, 또 책마다 따라서 요거 점마다 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같은 말이랍니다. 자,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별 수렴의 정의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또 요것보다 좀 더 진화된 개념인 평등 수렴, 책에 따라서 요것을 갖다가 고른 수렴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뭐 표현 방법 조금씩 다르긴 한데 평등 수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별 수렴이 뭐냐? 자, 점별 수렴이 뭐냐? 봤더니 우리가 함수열 fn과 함수 f가 D에서 정의된 함수라 하자. 자, 그러니까 정의역이 실수의 부분집합 D라고 했을 때에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요 말이랍니다. 각 점 D에 속하는 원소 X에 대응된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열 fnx가 fx로 수렴할 때에 자, 수열 fnx가 fx로 수렴할 적에 함수열 fn은 D 위에서 F로의 점별 수렴한다라고 하고 요때 우리가 요 극한값에 해당되는 요 함수 fx를 fnx의 극한 함수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fnx라는 요 함수의 극한값이 fx라고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 우리는 요 함수 fnx를 정의구역 D라고 하는 이 범위에서 요 fx로 우리는 뭐 한다? 점별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fnx의 극한값 fx가 이렇게 수렴하는 값으로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점별 수렴한다 하는데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요 말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정의역 D에 속하는 각 점 X라고 그랬죠.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X값을 고정시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X값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자, 여기가 만약에 X가 만약에 2분의 1이든 뭐 예를 D에 속하는 원소가 만약에 2분의 1이다라고 있다라고 하면 X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로 딱 고정시켜 놓고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D에 속하는 각 점 X를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 놓고 X는 딱 고정시켜 놓고 fnx의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그것이 fx로 이렇게 수렴하는 값으로 나온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함수열 fnx는 D 위에서 fx로 점별 수렴한다라고 말하고 이 극한함수 fx를 극한함수라고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우리가 또 은밀한 정의로 한번 풀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과 자,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이제 임의의 양수 엡실론뿐만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각 점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를 우리가 집합 D에 속하는 x를 하나의 점, 각 점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점 x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하는데, 자, 요걸 우리가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여태까지 우리는 k는 엡실론에 가는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k 값이 영향을 주는 게 엡실론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영향을 주죠? x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을 딱 정해놓고 생각해야지. 무슨 말이겠죠? x 값이 이렇게 x 값이 딱 각점 x 값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x 값에서 이렇게 x 값에서는 점별 수렴이 되지만은 또 어떤 x 값에서는 점별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x 값을 딱 정해놓고 그 x 값의 영향을 받아서 k 값을 우리는 정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엡실론과 x에 관한 함수로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존재하고 그 k 값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치 fnx 빼기 f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할 적에 우리는 fnx를 d 위에서 함수 fx로 점별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그 극한의 은밀한 정의에 의해서 fnx가 지금 fx라는, 자, 요 함수의 fnx가 fx에 지금 수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임의의 양수 엡실론, 요거는 우리가 원래 정의하고 똑같은데 하나가 더 추가되죠. 여기 뭐요? 각점 x에 대하여, 요게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x 값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fnx라고 하는 것을 nx분의 1로 이렇게 정의되어지는 함수열 우리는 fn을 했는데, 자, 요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집합 D를 얘기하는 거죠. 개구간 0,1에서 요 주어진 함수열은 fnx = 0으로 점별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요랬을 때는 우리가 극한의 은밀한 정의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안 해도 우리가 요 x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0,1에 속하는 x의 값으로서 우리가 각 점이라는 말, 고정된 x 값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은밀한 정의를 쓰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스케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즉 fnx 빼기 fx라는 것은 nx분의 1 빼기 0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x의 값이 여기서 보다시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nx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양수죠. 그죠? 그래서 nx분의 1이 되어지고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양변에 똑같이 양수인 x를 곱하고 역수를 취하면 nx분의 1은 kx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kx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부분에서 다시 양변을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자, kx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어지고 k는 다시 엡실론 x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자, 그러면 요 사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k 값을 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임의의 양수 엡실론과, 자, 각점 x 0,1에 속하는 각점 x에 대하여 k 값을, 자, 엡실론 x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 값을 우리 이렇게 택해주면 우리는 보다시피 fnx 빼기 fx 절대치는 여기서 nx분의 1보다 nx분의 1과 같은데 nx분의 1은 kx분의 1보다 작고 k 값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k 값은 결국 요것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승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fnx는 f, 즉 0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수렴하고 있다? 그렇죠? 요 주어진 함수가 점별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특징이 K 값이 엡실론과 X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알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제 또 116번 문제를 보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번에는 0,패구간 0,1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 그러니까 요 0,1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집합 D를 얘기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 함수열 함수 fnx가 x의 n승으로 정의되어졌을 때에 이제 패구간 0,1에서 지금 주어진 요 함수열이 역시 점별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요거는 요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한 함수가 구해지면 여러분들이 점별 수렴한다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자 봅시다. 지금 요거는 우리가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xn승의 극한값을 내는데 이 x값은 패구간 0,1 사이에 어떤 값으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xn승의 극한은 요 x값이 1일 때하고 x값이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을 때 요렇게 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x가 1이라고 했을 때는 x 대신에 요 1이 들어가면 n이 무한 들어갈 때에 1의 n승은 1이니까 요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여기 1이라는 상수 함수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1일 땐 그렇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일 때는, 자, 우리가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fnx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x값을 어떤 값을 여기다 가져와서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n이 무한 들어갔을 때에 x의 n승의 극한 항상 뭐가 된다? 0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므로 fn이라고 하는 것은 패구간 0,1에서 자, 뭐 하고 있다? 지금 이와 같이 수렴하는 두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점별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극한함수를 적어보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고 x가 1일 때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구체적인 수렴하는 극한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n 대신에 1이 들어가 보면 f1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y = x라는 요런 함수가 이렇게 직선인 함수가 되어지겠죠. 만약에 n 대신 2 들어가면 x 제곱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함수가 f2는 되겠죠. n 대신에 3 들어가면 x 3승 1분이니까 좀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점점 이렇게 벌어지다가 요 놈의 지금 극한값이 0과 1 사이일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됐다. 이 말은 자, 여기에서부터 자, 보다시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0하고 x가 0부터 시작해서 1 되기 전까지는 이 함수들이 지금 0이라고 하는 함수의 점별 수렴만 되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2분의 1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x값을 이렇게 2분의 1로 우리가 고정해서 생각해 보면, 자, x를 2분의 1로 고정하면 f1일 때는 그쵸, 함수값이 여기 있죠. 그쵸? f2일 때는 여기 있죠. 그쵸? f3일 때는 여기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 함수가 이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이 x라는 점이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지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fnx의 극한값을 내게 되면, 자, 여기서 극한값을 낸다는 개념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러다가 n이 한없이 커져버리면 0이라는 함수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x값을 고정하더라도 항상 0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쯤에 있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x값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f1은 여기, f2는 여기, f3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0이라는 함수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있던 점이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0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만 1일 때는 여기에 1이라는 요 점으로 우리가 지금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극한함수는 요 0하고 0이라고 하는, 요 1이라고 하는 요 동네, 그쵸? 1일 때는 1이라는 요 함수에 해당되는 상수함수 1에 해당되는 요 점, 자, x 한 점 딱 잡았으니까 한 점이 되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x 값이 1일 때는, 자, 여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F1, F2, F3 해서 모든 점들이 다 1에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0과 1 사이에 어떤 점을 잡았을 때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들이 몽땅 다 0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점별 수렴이라는 그 직관적 개념하고 평등 수렴이란 내지는 고른 수렴이라고 하는 이 직관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점별 수렴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자는 거죠. 점별 수렴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x 값을 하나 딱 정해줘야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x 값을 딱 정하고, 무슨 말이겠죠? 그러고 나서 n이 한없이 무한대로 왔을 때에 함수열의 이 2분의 1에 대응하는 이 함수 값들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 점이 바로 뭐다? 수렴하는 값이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수렴하는 값이 몽땅 다 0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을 때에 요 fx를 우리가 이 0이라는 이 함수를 극한함수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예제 117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함수열 fnx가 지금 1 플러스 n제곱 x제곱분의 nx로 주어졌는데,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진 함수랍니다. 함수열이랍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열 fn은 극한함수 fx를 0에 점별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x가 0일 때는 fnx 자체가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함수열의 극한값이 0 된다는 사실은 그죠? 아무 문제가 없죠. 자, 문제는 이제 0이 아닌 실수값을 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답을 찾기 전에 k 값을 우리가 자연수 k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조건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스케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답을 쓸 때는 여기서부터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알아보는 스케치니까. 자, fnx에서 그럼 fx의 절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1 플러스 n제곱 x제곱분의 nx고 극한함수가 지금 여기서 0이라 했으니까 0을 집어였고, 자, 요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1을 떼버리면 분모가 작아지면 천천히 커지니까 오른쪽이 크다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n하고 x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약분시켜 버리면 nx만 분모에서 남겠죠. 그래서 n은 자연수니까 밖으로 끄집어내고 절대값 x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요 x의 값은 딱 고정을 시켰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0이 아닌 어떤 실수값 하나를 우리가 고정을 해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그 운명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하나씩 다 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표값 하나만 x라 하고 그 x를 고정해 놓고 우리가 함수열의 극한을 조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요 n 절대치 x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n이 k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는 전제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변에 똑같이 절대치 x를 곱하고 역수를 채워버리면 n 절대치 x분의 1은 k 절대치 x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죠. 그러면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기 위해서는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로 우리가 k를 잡아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요걸 k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답을 적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k 값이 엡실론 곱하기 절대치 x분 1보다 크다인 적당한 크다가 되도록 적당한 자연수 k를 택해주면 그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우리가 fnx 빼기 절대치라고 하는 거, 자, 요것은 지금 여기에서 n 절대값 x분 1보다 작다고, 이것은 다시 k 절대값 x분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K를 이렇게 정해주면 요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얘기한다가 우리가 결국 성립하는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fnx는 지금 어디로? 0이라는 상수 함수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므로 x가 0일 때도 0으로 수렴하고 x가 0이 아닌 각 점 x에 대해서도 지금 상수함수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우리가 각 점 x를 우리가 고려하면 fnx의 극한은 항상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0이라는 상수함수로 이 함수에는 뭐하고 있다? 지금 전별 수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예제 118번은 임용 기출 문제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이 패구간 0,1에서 r로 대응하는 함수. 자, 그러니까 패구간 0,1에서 정의되는 함수로서 함수율이 주어졌죠. 그랬을 때 fnx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n 곱하기 1-x 곱하기 x의 n승으로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에 요 함수 fn이 전별 수렴하는데 그 극한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극한함수를 여러분이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x가 요 범위 안에 있는 x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 함수열 fnx의 극한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구하면 그것이 바로 fx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지금 x의 n승의 지금 극한이 여기 걸리죠. 그죠? 요 n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요걸 고려했을 때에 우리는 범위를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1일 때에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자, 먼저 x가 0일 때 문제 봅시다. 0일 때는 nx 대신에 0이 들어가면 그냥 0이 되니까 극한함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x가 1일 때는 실제로 x 1 들어가면 0 돼버리니까 0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만 우리가 좀 이제 신경을 쓰면 되는데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극한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했을 때에 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일단 여기 n이 걸리니까 자, 여기서까지는 일단 우리는 뭐죠? 무한대죠. 그렇죠? 그리고 n이 무한대가 들어가면 이 범위에서 xn승의 극한은 0, 정확하게 무한소죠. 그죠? 그럼 모양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럴 때 이걸 보고 0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극한을 잘못 배운 사람이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꼴이 나왔을 때는 무한대분의 일단 무한대꼴로 우리가 일단 변형을 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형하면 요 xn승을 분모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x의 마이너스 n승은 이건 무한대죠. 그죠? 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거 보시면 된답니다. 요거는 x n승분의 1을 얘기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범위에서 이 분모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죠. 분모가 한없이 0으로 작아진다는 것은 전체는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에 지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놈의 극한은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n 대신에 무한대로 하면 그죠? 우리 전체 모양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볼 수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LH 정리, 즉 로피탈 정리로 분모 분자를 미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미분할 때 명심해야 될 거 지금 n에 관한 극한이니까 n에 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죠? 요걸 n에 관해서 미분하면 1이고 요걸 n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x가 되지죠. 요걸 n에 관해서 미분하면 x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n에 관해서 미분하면 n 입장에서는 지수함수죠. 그죠? 지수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은 자, 일단 요 마이너스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지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적어주고 이 지수의 밑을 진수로 하는 요 자연노구를 곱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요 결과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일단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요 x는 고정된 어떤 특정 실수값이기 때문에 이 분자 전체는 분명히 분자는 상수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놈이 무한대죠. 요거는 정해진 상수가 x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죠. 자, 요거는 우리 극한적으로 뭐란다? 0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범위에서도 극한함수는 0이고 x가 0일 때도 극한함수는 0이고 x가 1일 때도 극한함수는 0이니까 우리는 1과 2와 3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별 수렴한다 했을 때의 극한함수는 fx 이퀄 뭐다? 0이다. 그러니까 요 fnx는 fx 이퀄 0이라는 이 함수로 전별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극한함수로 구하려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극한함수는 fx 이퀄 0이 된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평등 수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따라서는 이 평등 수렴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고른 수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고 또 책에 따라서는 균등 수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도 있답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등 수렴으로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고 고른 수렴, 균등 수렴이라고 번역된 책도 있는데 다 같은 말이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데피니션 21에 나와 있는 평등 수렴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역시 실수의 부분 집합 D 위에서 자, 집합 D 위에서 정의된 함수열 fn과 자, 함수 f에 대해서 자, 여기 보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 했을 때 여기를 잘 보니까 요게 이제 x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직 엡실론에 대해서만 이 k가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에 그와 같은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과 자, 모든 자연수 n과 자, 앞에서는 우리가 x를 딱 고정했는데 이제는 x를 고정하지 않고 집합 D에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여기에 추가되어 있죠. 자, 절대치 fnx 빼기 f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했을 때에 우리는 요 함수열 fn은 집합 D 위에서 요 fx에 평등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이 평등 수렴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전별 수렴과 평등 수렴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전별 수렴은 x를 우리가 x를 딱 특정한 이렇게 값으로 딱 고정을 해놓고 나서 fnx의 극한값을 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평등 수렴은 x를 우리가 고정하지 않고 모든 x에 대해서 fnx의 극한값을 우리가 fx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전별 수렴에서는 이 k 값이 엡실론과 x에 모두 영향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x를 어떻게 정해 주냐에 따라서 이 k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평등 수렴에서는 이 k 값이 엡실론 외에는 영향을 x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합니다. x가 어떤 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모든 x에 대해서 k 값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참 안 오는 동네랍니다. 우리가 글로서 우리가 세오름적으로 우리가 평등 수렴을 정의하고 전별 수렴을 정의하고 그에 관한 이론들을 전개하면 우리가 오지만은 직관적으로 좀 이게 도대체 이 평등 수렴이 뭔지, 예? 또 전별 수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물어보면 그렇죠. 웬만한 그 조교들도 잘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자, 이 구간이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 구간을 우리가 D라고 해봅시다. 이 구간 D에서 자, 우리가 평등 수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D 안에 있는 모든 X와 K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여기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 부등식은 fnx가 지금 fx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절대치가 그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 fnx가 한없이 fx에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지금 fnx란 이 함수열이 fx-epsilon과 fx 플러스 epsilon, 소위 fx의 극한함수 fx의 epsilon 반경 안에 요 함수열이 놓여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요 단서가 이렇게 붙어있죠.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함수열들, k번째 이상이 되는 무수히 많은 이 함수열들이 그 하나하나가 다 함수죠. 그 함수들이 요 극한함수인 f의 epsilon 반경 안에 이 영역, 이 범위 D라고 하는 요 구간 D라고 하는 요 범위 안에서는 극한함수 f의 epsilon 반경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함수열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랍니다. 밖으로 나가는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랬을 때에 자 여기 표현되죠. 항상 존재한다 이 사이에. 그랬을 때 우리는 함수열 fnx는 함수 f에 평등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우리가 극한함수 f라고 하면 이 극한함수에 지금 f 플러스 epsilon 위쪽 반경과 아래쪽 반경을 각각 f 플러스 epsilon, f 마이너스 epsilon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함수열 fnx를 이렇게 함수로 하나 표시했는데 이건 어떤 함수냐면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함수를 제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대표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k번째 이상이 되는 무수히 많은 그 함수열들이 몽땅 다 빠짐없이 요 f-epsilon과 f 플러스 epsilon 사이에 그 함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평등수렴이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인데, 자, 만약에 0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되어지는 우리가 앞에서 요 x의 n승이라는 요 함수열을 생각해 봤죠. 근데 요 함수열은 분명히 전별 수렴만 되겠죠. 전별 수렴이라는 것은 x값을 딱 정해주면 그 x값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었을 때에 f1일 때 함수값보다 f2, f3 이런 함수값들이 점점점 우리가 어디로 0이라고 하는 극한함수로 수렴해 버린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런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 fn x가 이렇게 정해되어지면 요 경우에는 자, 요 범위에서 요 fn은 함수열 fn은 우리가 아까 봤던 fx0이라는 거 극한함수죠. 그렇죠? 여기에 전별 수렴을 하긴 했죠. 평등 수렴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답니다. 그 왜 평등 수렴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요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평등 수렴을 우리가 이 정의를 통해서도 판별을 하고 또 판별법이 또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배우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극한함수가 fx0이라는 요런 상수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의 epsilon 반경을 정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epsilon을 적당히 이루고 한 3분의 1 정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분의 1은 한 이쯤 있죠. 그러면 0이라는 이 극한함수에다가 3분의 1 더한 것은 자 대충적으로 자, 이 동네 있죠. 그쵸? 그리고 엡실론 반경, 아래쪽 반경은 이렇게 되어지죠. 마이너스 3분의 1, 0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이가 우리가 극한함수 0의 3분의 1 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반경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적어도 이제 이 k를 적당히 정해가지고 k번째 이상이 되는 요 함수열들이 몽땅 다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n값을 우리가 변화시킬 때, 자, x의 1승부터 x의 2승, x의 3승, x의 3승, x의 5승 계속, 그래서 x의 100만승이 된다 하더라도 얘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x의 1000만승이 된다 해도 k값을 1000만으로 잡는다 그래도 어쨌든 그 함수는 이렇게 와가지고 함수 이렇게 돌아 올라가겠죠. 요 범위 밖으로 삐져나가는
함수열이 생긴다 안 생긴다? 무조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아무리 K 값을 크게 조정해줘도 무슨 말겠죠? 요 엡실론 반경 안에, 우리가 엡실론을 여기 3분의 1로 잡아 3분의 1 반경 안에 이 함수열이 몽땅 다 이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요 함수열 fn은 fx를 0에 전별 수렴은 하지만은 평등 수렴은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K번째, 우리가 적당히 K값을 잡아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함수열의 그 수열 하나하나, 이게 함수죠, 그렇죠? 함수열 하나하나를 적당한 반경 안에 다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엡실론이 뭐 꼭 3분의 1 필요는 없죠. 뭐 100만 분의 1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매우 가까이 이렇게 0에 근접하게 이렇게 잡았을 때 하더라도 그 안에 K번째 이상인 모든 함수는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한다? 평등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평등 수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많은 학생들이 평등 수렴, 전별 수렴, 이 직관적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이 직관적 개념을 알아주자.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식으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fnx의 극한값 fx를 구한다는 것은 전별수렴하고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식으로 봤을 때는 이 k값이 x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수열의 극한의 정의가 k값이 엡실론에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오직 엡실론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는 똑같고, 문제는 요 x가 고정된 x가 아니고 D에 속하는 어떤 X에 대해서도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뭐가 된다? 평등 수렴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등 수렴의 정의를 이용해서 평등 수렴임을 우리가 보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등 수렴을 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 또 방법이 있답니다. 뭐 평등 수렴일 필요 충분 조건도 우리 공부할 거고, 또 뭐 코우시 판정법도 있고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정의를 배웠으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실수에서 정의되어지는 함수 fn을, 자, 요 함수열 fnx 이꼴 n분의 sin nx 플러스 n이라고 정의할 적에, 요 주어진 함수는 실수 위에서 0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에 평등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그럼 일단 우리는 답을 여기서부터 일단 적긴 적을 건데, 일단 우리가 fnx 빼기 fx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k값을 어떻게 정해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답니다. 자, 요 자리는 0 집어있고 요 자리는 요걸 집어여서 절대치 n분의 sin nx 플러스 n에서 0을 뺐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n분의 1을 묶어내면 절대값 sin nx 플러스 n이죠. 그러면 사인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분의 1을 요걸 떼버리면 결국 n분의 1보다는 이 전체 값이 작거나 같은 값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게 하려면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k값을 정하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 등호가 우리 앞에서 극한, 수열의 극한 할 때 이 등호 떼고 했죠. 그죠? 자, 여기서는 붙였는데 붙여도 되고 떼도 상관없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이 왜 해필을 붙였습니까?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 크게 수학적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붙여본 거랍니다. 대체로 다 붙이니까 저도 붙여봤죠. 앞에서는 대체로 다 붙이기도 제가 떼봤답니다. 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분의 1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양변을 역수치하면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k분의 1을 엡실론보다 작다로 만들어버리면 n분의 1은 저절로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k 값을 가져오는데 k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도록 적당한 자연수 k를 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즉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도록 이 자연수 k를 택하게 되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과, 그리고 우리가 자, 요 함수의 정의에 해당되는 실수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무슨 말이겠죠? fnx 빼기 fx의 절대치는 자, 요렇게 표현되어지고, 요것은 n분의 1보다 작고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다겠죠. 그리고
K 값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 K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게 성립했다. 이 말은 이 함수열 fn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범위에서 fx를 0이라는 상수 함수에 뭐하고 있다? 평등 수렴하고 있다. 또는 뭐 균등 수렴하고 있다. 또는 고른 수렴하고 있다.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요 함수열 fnx로 표현되어지는 이게 하나의 함수죠. 이 함수들이 우리가 k보다 그죠?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함수열의 그 수열들은 그 함수 하나하나가 다 함수죠. 그 함수들은 0이라고 하는 요 극한 함수의 엡실론 반경 안에 몽땅 다 들어온다는 거죠. 실수 전제 범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함수의 f1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뭐 f2, n 대신 f2가 들어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k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극한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계의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무한계의 모든 항들이 요 fx 0이라는 요 극한 함수의 엡실론 반경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k 값을 이렇게 엮어주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또 120번 문제를 자,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다에서 정의되어지는 함수 fn을 fnx 이꼴 x의 n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x승이라고 정의될 때에 함수열 fn은 x 이꼴 0에 평등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풀기가 좀 어렵죠. 그죠? 나중에 요런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알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적에는 일단 요 함수 fnx의 가장 큰 값이 뭔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평등 수렴일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어차피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요 fnx라고 하는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내용은 원래 고등학교 수준 내용인데 기초가 약한 분들은 선생님 설명 듣고 잘 이해 안 되는 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함수 fnx의 최대값을 한번 구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이 정의역은 지금 0보다 지금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졌죠. 자, 그럼 일단 미분을 하죠, 우리가. 미분을 하고 미분에서 0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x는 0하고 지금 1이 나왔죠. 자, 그러면 0은 요 경계값이고 1일 때의 함수값을 조사하니까 요렇게 나왔는데 요 값이 이제 요 값의 운명은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극대값인지 극소값이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죠. x를 무한대로 보냈더니 지금 fnx가 지수함수분의 이렇게 x 입장에서 정함수죠. 요거의 극한값은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항상 요놈이 0이 된다고 배웠죠. 자,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은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요 함수 fnx라고 하는 것은 x 방향으로 한없이 커지면 그 함수값은 한없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일 때에 2의 마이너스 n승이라고 하는 요 점은 극소점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극대점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x값이 한없이 클 적에 0에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x가 0일 때는 0 들어가면 0이니까 0일 때 요렇게 가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요 함수 fnx는 가장 큰 값이 2의 마이너스 n승, 가장 작은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걸 일단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fnx 빼기 fx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어떻게 k 값을 잡아줄 것인가, 이게 고민이죠. 그러면 일단 요 자리에는 일단 뭐가 들어오죠? 0이 들어오죠, 그죠? 자, 0의 평등 수렴을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fnx라는 것은 보다시피 그죠? 이 함수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fnx 절대값 붙일 필요 없죠. 그러면 fn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2의 이제 여기 이용하죠. 2의 마이너스 n승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러면 요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려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n승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k 값을 잡아주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양쪽에 똑같이 마이너스 붙이면 부동항량 바뀌죠. 양쪽 똑같이 지수함수를 취했죠. 요 모양 만들려고. 그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2의 마이너스 n승은 2의 마이너스 k승보다 작고 이제 2의 마이너스 k승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우리는 k값을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가져온 요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적당한 자연수 k를 택해주면 그 k보다 큰 모든 자연수와 그리고 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 모든 x에 대해서 fnx 빼기 fx는 아까 fnx였고 요것은 다시 2의 마이너스 n승보다 작고 요것은 다시 2의 마이너스 k승보다 작고 엡실론 k값을 이렇게 정했다는 것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함수열 fn은 이와 같은 범위에서 fx = 0의 평등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평등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평등 수렴의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할 거랍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배웠으니까 정의에 입각해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